이 정도가 또 아니죠. 중형, 그러니까 사이즈가 큰 공중발사 급초음속 미사일이 이제 완성이 됐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을 그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그 에드워드 공군기지나 뭐 이런 데서 실험을 해요. 괌에서는 이런 실험 안 합니다. 이런 살벌한 무기들. 근데 괌에서 그 중국 코앞에서 실험을 했다고요. 이게 3월 17일 날 일어난 일이에요. 아까 3월 8일 날 B-61, 12 인가했잖아요. 그 F-35에 인가했다고 공표했죠. 그로부터 한 9일 지나서 3월 17일 날에는 중국 코앞인 괌에서 역사상 최초로 괌에서 하는 건 최초예요. 이 공중발사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을 했다고. AGM 183A 에로우라고 보통 읽는 건데, 예. 이건 좀 커요. 미사일이 커서 B1, B2, B-52, B-21, F-15 정도까지가 얘를 장착할 수가 있어요. 공중에서 놓으면 얘는 이제 그 순항 미사일이 아니라 뜹니다. 떠갖고 뭐 한 80km 이렇게까지 가서 그러니까 고공에서 그렇게 쭉 날아 들어가다가 뭐 한 50km 정도까지 낮춰서 또 쭉 날아 들어가다가 꼽히는 극초음속 활강체로, 예, 극초음속 활강체 방식, HGV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최근 또 발표된 건데, 이건 뭐 따끈따끈해요. 한 뭐 일주일도 안 되죠. 4월 초에 록히드 마틴이 Sea Air Space Conference라는 데서 발표를 했어요. 이 미사일의 이름은 메이코입니다. 이거는 극초음속 미사일이에요. 그런데 얘는 F-35 뱃속에 들어가요. 얘는 스크램젯이 아니라 로켓 추진 방식이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구현하기가 쉽고, 그러니까 저렇게 작은 미사일을 가지고 극초음속을 날아갈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로켓 추진 모터가 고도로 발달했다는 소리죠. 그래서 F-35A와 F-35C 내부 무장창 좌우에 각 한 발씩, 그리고 외부 하드 포인트에 또 한 발씩, 그래서 모두 4발 정도 탑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메이코는 미 해군의 요청으로 개발해온 무기입니다. 그런데 미 공군이 이 여러 가지 종류의 고가치 타겟을 노리는 초음속 미사일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CO라고, SIAW. 이 CO와 이게 겹치잖아요. 차이점은 극초음속이지. 그래서 미 공군도 야 이거 CO로 쓰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미 해군과 육군에서 얘를 수직 발사관 MK-41에서 발사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비행기에서만 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함정, 잠수함, 그리고 아까도 보셨잖아. 그 타이푼 같은 거 쓰는 그 수직 발사관이 MK-41이에요, 전부. 거기서도 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살벌한 거예요. 자, 3월 처음에 3월 처음에 3월 며칠이었어? 3월 9일, 3월 8일. 그다음에 3월 17일. 그다음에 4월 초.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사이에 지금 한 3개가 연달아 발표됐는데 그중에 2개가 극초음속이잖아. 살벌한 거죠. 예. 하나가 핵폭탄이고. 그래서 중국이 이제 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 미국과 일본의 이번에 이런 그 필리핀을 끼고서 하는 이런 일이 중국 얼굴에 먹칠을 하는 짓이다. 이러고 이제 발작을 했죠.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국과 일본, 필리핀 3국 간 첫 정상회의에 맞춰 중국군은 최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공세적 돌격 훈련을 잇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看看三方发表的联合声明，白纸黑字，再清楚不过了。这不是针对中方的肆意抹黑攻击，又是什么？ 예, 중국이 좀 불쌍한데요. 중국은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을 군사적으로 미국과 어깨 싸움을 하겠다고 덤비면서 머릿속에 있는 게 뭐였냐면 2003년 이라크 전쟁 때의 미군 무기체계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는 미군 무기체계는 다 2003년 이라크전 혹은 뭐 아프간전쯤에서 나온 거예요, 전부. 거기서 크게 안 벗어납니다. 이걸 겨냥하고 대규모 투자를 해서 그걸 타겟으로 해서 쫓아가고 있었다고.
그런데 미국은 지금 이런 무기에서 차원이 달라진 게임, 즉 네트워크 다영역 게임으로 튀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투자하고 있는 거, 지금도 투자하고 있는 게 다 말짱 쓰레기 꽝이란 소리지. 참 불쌍하게 됐습니다. 예. 불쌍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악에 바친 무례한 소리나 하죠. 환구시보. 윤석열이 말이야, 그 총선 패배했으면은 그 무릎 팍 꿇고 말이야, 반성하고 교훈을 좀 배워야지, 시에 해야지. 그 친일 외교 좀 그만둬야 된다니까. 뭐 아마 우리 어여쁜 이재명 민주당이 이겨서 너무 기분 좋다 하면서 이제 이런 오버질을 하는데 얼마나 가관입니까? 예. 미국이 근데 이게 지금 미국이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 중에 이게 다 취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지금 그 지상 발사 사거리 3,000이 넘는다고 추정이 되는 극초음속 미사일, 이거 일본에 깔겠다는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LRHW. 예. 현재는 이걸 괌에 까는 것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괌에 갖춰 놓는 거. 괌에 갖춰 놓으면 이게 다 미국 수송기에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송기에 들어가서 뭐 필요하면 오키나와나 필리핀으로 바로 배달하겠다. 뭐 되게 그런 이제 미국의 작전이죠. 예. LRHW. 그러니까 미국이 아직까지 자기가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쓴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씩 보여주는데 이 조금씩 보여준 것만 가지고도 지금 중국은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그 목숨줄이 조여 들어오는 그런 걸 좀 맛보기 시작을 한 거죠. 참 불쌍하게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게 나름 자제하고 있다는 거 어디서 드러나냐. 아마 우리 시청자님들 잘 실감을 못 하실 텐데 제가 사람들한테 그런 거 물어봐. 주한미군이 F-35A 운영해요? 안 해요? 주한미 공군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히 운영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주한미 공군에는 F-35A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 공군과 같이 훈련을 할 때 F-35A는 그럼 어디서 오냐? 예, 가나다에서 보통 옵니다. 오키나와 가나다 공항에서. 날 거기 좀 이상해. 그 저기 OBS인가 인천 방송인가 뭔가 거기 보면 어느 날 그런 게 나와서 왜 주한미 공군에 있는 그 전투기가 왜 일본과 합동훈련을 위해서 일본 쪽으로 날아갑니까? 속보입니다. 뭐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개소리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가나다에 있는 F-35는 한국에 안 와야지. 지금 한판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런 걸 방송사에 그것은 뭐 그 군사 기자라는 자가 그런 거를 쓰는 걸 보면 정말 뭐 이념성, 편향성을 떠나서 야 이렇게 무식하냐 그런 생각이 들죠. 주일 미 공군의 주력 기종은 F-35A죠. 근데 주한 미 공군에는 F-35A가 한 대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무장을 강화하게 되면 중국과 에스컬레이션이 심하죠. 그러니까 오키나와 열도와 필리핀의 무장 강화하고 한반도 무장 강화는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 한반도는 베이징 코앞이라서 그렇습니다. 막 가는 말로 베이징의 중난화에 오골오골 모여 사는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초특급 간부 입장에선 샹하이에서 1,000만 명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러나 베이징에서 10만 명만 죽어도 부들부들 떱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군사력이 억제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UNC 후방기지, 일본에 있는 UNC 후방기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다 전략성 강한 무기들이 대기하고 있는 거거든. 여차하면 거기에 날아 들어오는 거거든. 그런 판에 여기 주한미 공군에 있는 뭐 별로 좋지도 않은 F-15랑 F-16 몇 대가 같이 연합훈련한다고 일본 쪽 간 거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 방송사 간판 내리세요. OBS. 네. 쪽팔리지. 또 마찬가지로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주한미 육군에 미 육군이 제일 많이 되어 있는 건 한국입니다. 일본에는
주일 미군은 육군이 그렇게 강하질 않아요. 여기는 한국은 주한미 육군이 강한데 여기에 타이푼이 배치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없거든. 배치 안 하는 거죠. 타이푼 보세요. 아까 보셨잖아. 짧은 애가 초음속으로 700km 가고 긴 애는 아음속으로 2400km 갑니다. 한국에서 2400km 때리면요. 저 감수 끄트머리 신강 초입에 있는 핵미사일 발사 기지까지 때립니다. 사일로까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거 갖다 놓는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중국이랑 맛보기 한다라는 마지막 시그널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국이 안 하는 거죠. F-35에 미국 안 갖다 놨다니까요. 주한미 공군에 믿거나 말거나 없어요. 주한미 공군에는. 한국 공군이랑 같이 연합훈련할 때 등장하는 애들은 다 오키나와 가나다 공항에서 와요. 아까 타이푼, 일본한테는 계속 타이푼 놓자, MRC 놓자, 타이푼이 MRC니까 중거리 타이푼 놓자. 필리핀한테는 계속 그 얘기하지만 한국은 그 얘기 안 해. 사실 한국은 자기 자체적으로 갖고 있죠. 현무 3C를 이미. 그게 토마호크에 해당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한국은 이제 초음속 미사일을 그 함정 발사, 지상 발사 형태로 갖춰 있죠. 지상 발사는 확실하고 함정 발사는 두고 봐야 되고. 그게 한 500에서 한 700km 간다 그러죠. 초음속 대함 미사일. 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거 뭐 SBS 같이 좀 뺐다 갈 때는 한 번씩 뺐다 간데도 좀 조금 얘기가 달라. 이게 김태훈 기자 이 양반이 했나 모르겠는데 이왕 인심 쓸 바야 팍팍 쓰지. 제일도련은 슬쩍 바꿔. 우리가 이제 전통적 제일도련은 뭐냐? 큐슈쯤에서 출발합니다. 큐슈가 이제 오키나와 열도 맨 이제 마지막이니까. 큐슈 다음부터 오키나와 열도가 시작되니까. 큐슈에서 출발해가지고 오키나와 열도를 거쳐서 타이완을 거쳐가지고 필리핀으로 거쳐서 보르네오 북부, 저게 이제 말레이시아죠. 보르네오 북부. 그렇게 가는 게 이제 전통적인 제일도련이죠. 이게 이제 미국의 서태평양 방어선이죠. 예, 그렇죠. SBS가 이걸 슬쩍 바꿨더라고. 이게 SBS 그림인데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제가 연두색으로 그 박스 하나 쳐놨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큐슈가 이게 사세보거든요. 그 주일 미 해군 기지 큰 거 들어 있는데. 그러니까 사세보에서 한국 진해쯤으로 연결해 놨더라고. 인심 쓰려면 좀 하죠. 그러니까 전통적 제일도련은 일본 열도, 특히 오키나와 열도나 큐슈에서 시작하는데 SBS 제일도련 보면 진해에서 사세보로 갔다가 큐슈 사세보로 갔다가 거기서 오키나와 열도로 가는 걸로. 뭔가 제일도련이 바뀌었다 이거는 아는 거야. 인심 쓰려면 화끈하게 쓰지. 기억하실지 몰라도 백모가 이거 여러 번 그랬죠. 이미 제일도련은 한반도로 와 있습니다. 시작점은 어디냐? 백령도입니다. 백령도에서 시작을 해서 한국 서해안을 거쳐서 내려간 다음에 제주 강정기지를 거쳐서 강정에서 동쪽으로 평행하게 쫙 같은 위도로 300km 딱 가면 그게 사세보입니다. 제가 여기 연두색 박스에 놓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사세보에서부터 다시 옛날식으로 다시 제일도련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의미가 큰 게요. 우리가 6.25가 날 때는 우리가 제일도련 바깥이었죠. 근데 6.25를 거치고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의 모가지를 비틀어고 손모가지를 비틀고 목을 비틀어 갖고 한미동맹을 강요를 했죠. 그 주한미군이 여기 몇만 명이 와 있게 되니까 이게 제일도련 바깥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미군 생목숨이 몇만 명이 걸려 있는데. 그렇다고 제일도련 안도 아니야 또. 어정쩡한 거였죠. 그러면서 한미동맹 발전하면서 국가 발전이 쭉 올라가니까 어느새 백령도가 제일도련 출발점이 되고 한반도가 제일도련에 위치하게 된 거예요. 제일도련의 스타팅 포인트로.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6.25 남침 격퇴, 한미동맹, 대한민국 성장에 따라 제일도련이 서쪽으로 평균 780km로 옮겨온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같은 위도대에서 제가 쫙쫙 그 거리를 잡았어요.
제일 남쪽 강정 사세보는 300km입니다. 중간쯤 목포 이즈모가 640km입니다. 제일 위 백령도 니가타가 1250km입니다. 그러면 1260km쯤 됩니다. 그러면 300km와 1260을 더하면 1560, 둘로 나누면 780 나옵니다. 평균 780km예요. 한국인들이 엄청 달려온 겁니다. 일본 열도에 있던 제1도련 출발점을 백령도까지 이동시킨 거예요. 우리가 6.25 남침 격퇴하고 한미동맹 확보하고 나라를 발전시키니까 이제는 미국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서방 열강이 됐고 여기에 전 세계 운명이 걸린 그런 땅이 된 거예요. 근데 윤 대통령 딱 들어와서 한미일 3국 안보체제 기초 딱 잡고 한미동맹 강화하고 한미 핵동맹 가고 한미 사이에 미사일 방어 정보 실시간 연동시키고 이러면서 이제 확 올라서고 그러면서 미국의 아우라를 업고서 지금 주문 기준 세계 2위 무기 수출국까지 올라간 거고 동시에 경제 위기를 잘 돌파하고 있죠. 근데 뭐 좀 여러 가지 이상한 그 사회, 교육, 정무 이런 걸 잘 못 풀어갖고 좀 한동훈이 같은 이상한 자 내세우고 그래서 죽을 쌌죠 이번에. 좀 안타깝습니다. 예, 많이 안타까워요. 자, 그래서 좀 더 보면 요새 이제 뭐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구한말 조선 같은 그런 형세에 지금 있다 열강들이 어쩌고 저쩌고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택도 없는 소리. 구한말 조선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당신은 일단 국제질서가 약육강식이에요. 지금은 뭐냐? 범서방 진영, 필리핀까지, 베트남까지. 범서방 진영이 전체가 다 반중 통일 전선으로 가고 있어. 서로 협력하는. 당신은 뭐 텔레비는 물론이려니와 라디오도 없었어요. 전화가 일반화된 건 전화 기술은 일찍 나왔지만 저 집이 전화 안 까니까 나도 깔 필요가 없어. 전화 깔아봐야 전화 걸 데가 없는데. 그 전화가 일반화된 것도 1930년대, 40년대 이쯤 돼야 일반화되기 시작해요. 그 당시에 뭐야? 신문이에요. 신문 쪼가리 읽고서 격분하고 요새 신문 읽고 데모하러 나가는 사람 있어요? 종이떼기 신문 읽고. 그 다음에 그 당시는 다 중후장대야 큰 철교, 카네기 같은 큰 강철 교량, 큰 철교, 뭐 큰 공장, 뭐 큰 굴뚝. 그때는 그게 열강의 상징이에요. 지금은 뭐예요? 칩, 첨단 융복합, 신문 대신에 이거 개미소관, 개인 미디어, 네, 개인 소통, 개인 관점. 당시 한국은 망쳐 돌린 빈곤국가입니다. 구한말 조선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비참하고 부패한 그런 망쳐 돌린 나라였다 하면 친일파냐라고 또 얘기해? 아니 조선을 내가 비판했지 언제 일본을 찬양했나? 사실은 사실 아니요. 지금 한국은 서방 열강이에요. 당시 일본은요 깡패 용병국가입니다. 영국이 일본을 그렇게 그 역할을 하기를 원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거문도를 안 내줬으니까. 우리가 거문도를 내주고 우리가 반러 전선에 같이 섰으면 일본의 몰빵을 영국이 안 해요. 근데 고종이 거문도 안 내줬잖아. 그러니까 영국이 일본에 몰빵을 해서 일본이 극동에서 프랑스를 깨고 러시아를 깨주길 원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프랑스 깬 사건이 청일전쟁이고요. 그 또 씨앗 불씨는 또 우리가 제공했지. 그 다음에 일본이 러시아 깬 사건이 러일전쟁입니다. 그 당시엔 영국의 동맹이었지. 근데 지금 일본은 뭐냐? 공동방위 지각생이에요. 원래는 일찌감치 했어야 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의 전함에 장거리 타격 능력이 없다니까. 우린 전함에 보면 전부 그냥 막 뭐 800km, 500km, 막 1000km 가는 미사일로 꽉 채워져 있는데 일본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저거 뭐야 공중방어하는 이지스 미사일들밖에 없어. SM6 뭐 이런 거밖에 일본은. 일본 타이푼 12 지대함 미사일 그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뭐 저기 사거리 300km라고 낑낑대다가 요즘 들어서 갑자기 1000km짜리 만들어 가지고 그 이시가키 섬인가 그 오키나와 열도의 그 저쪽 그 대만에 가까운 지역 거기다 깔기 시작했죠. 일본이 중거리를 타격하는 무기를 안 하겠다고 발을 뺐어요. 왜냐? 그거 중국 견제는 미국이 해야지 왜 우리가 해? 우리는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돼. 이렇게 한 발 빠져 있었던 거예요, 일부러. 몰같이 탈이념 경제동물. 독일이랑 똑같은 짓이죠. 뭘 보면 아냐면요. 1982년 3년에 그때는 소련이에요. 러시아도 아니야. 소련의 가스관을 유럽으로 빼는 사업이 있는데 트랜스시베리아 가스라인. 그때 시베리아는 우리가 아는 시베리아가 아닙니다. 야말 지역이에요. 저기 우랄 산맥 바로 오른쪽. 그걸 유럽 쪽으로 빼는 가스관 놓는데 그거 돈 되고 기술 되고 자재된 데가 어디냐? 독일의 도이치방크, 일본의 수출입은행입니다. 그래서 일본 회사들 중에서는 일본 제강과 그리고 그 고마츠 건설 장비만 잘하는데 고마츠가 대대적으로 투자했어요. 들어갔어요 거기. 지금 소련이랑 한참 지금 냉전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그때 아프간에서 막 소련 싸우고 난리 날 때인데 일본과 독일은 그 짓을 했다니까요. 북한과 대결하고 있는데 10만 명을 북한에 보내갖고 북으로 송금 나가는 액수가 요즘 돈으로 계산하면 1년에 몇억 달러씩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언제부터야? 북송 자체가 20몇 년을 했는데 1950년대 말부터. 그러니까 몰같이 탈이념 경제동물 게임을 내내 했어요. 그래 우리 전쟁에 진 놈들이야. 우리 죄인이고 우린 다 신경 쓰기 싫어. 뭐 냉전을 하던 말던 그건 미국 아저씨 너희들이 하고 우린 열심히 돈이나 벌게 이러고 살아왔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저렇게 기세등등하고 나설 때 일본이 지금도 그런 자세라면 우리가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일본이 동남아 우리 앞마당인데 우리 거기 질러놓은 돈이 얼만데 그거 다 태워먹게 생겼는데 우리가 방어할게요. 동남아라고 직접 언급을 했어요. 사우스이스트 에이시아. 기시다가 아까도 보셨잖아. 미국의 합동연설에서.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은 깡패 용병이 아니라 공동방위를 지각생으로 늦깎이로 들어온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판은 이렇게 짜인 거예요, 이제. 판이 이렇게 짜였기 때문에 여기 무슨 이재명이나 민주당이나 심지어 조중동이나 이 판에선 못 벗어나요. 이 판을 지킨다는 거. 그러니까 한미동맹 들이받고 한미일 삼국체제 들이받고 그다음에 중국 섬기고 이런 게임은 못 뛰어. 죽어요. 그런 게임 뛰면. 골로 갑니다. 그 게임 안 뛴다는 전제 아래서 그 게임을 안 망친다라는 전제 아래서 윤석열을 어떻게 팔 거냐. 지금 어디까지 팔 수 있지 우리가 지금 그걸로 안 돌아가는 머리 가지고 굉장히 고생들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재명 그 당선자님이나 조선일보 조중동이나 다 그것 때문에 고민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고민 좀 해봐야 돼요. 쟤들이 이 판은 못 깨는구나. 왼쪽에서도 못 깨고 자칭 오른쪽에서도 못 깨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